2년간 굳게 닫혀있던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열렸습니다. 정부가 물가 걱정에 7년 만에 동결이라는 카드를 썼지만 이제 그 효력도 끝이 보입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월급 370만 원을 받는 직장인 기준으로 월 2,600원 정도 오를 거라는 구체적인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어쩌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당연하게만 여겼던 인상의 진짜 이유와 그 거대한 파도 앞에서 내 지갑을 지킬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2년간의 동결 후 인상이 확 실시된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체념 섞인 한숨을 내쉬셨을 겁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을 억제해 왔지만 더는 버티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최근 결정된 2026년도 의료수가, 즉 병원이나 약국에 지급되는 서비스 비용이 평균 1.93%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서는 무려 1조 4천억 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필요해졌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우리 모두가 내는 보험료에서 충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인상 청구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건강보험료는 오를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걸까요? 그 진짜 이유는 바로 노인 진료비의 폭발적인 증가에 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 통계 연보를 보면 그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의 약 18%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사용한 진료비는 전체의 44%를 넘어섰습니다. 쉽게 말해 인구 비중의 2.5배에 달하는 의료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한 분이 1년간 쓴 평균 진료비는 543만 원에 달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금액에는 MRI나 도수치료처럼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은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충분히 예견된 미래였습니다. 2019년 한 언론 보도를 보면 당시 전문가들은 2025년 노인 진료비가 58조 원에 이를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이미 50조 원에 육박하며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차가운 통계가 우리 삶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얼마 전 은퇴한 63세 박상현 씨. 그의 손에 쥔 것은 월 120만 원의 국민연금과 가족과 함께 살아온 시가 5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가 전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너무나 평범한 은퇴자의 모습이죠. 직장에 다닐 땐 월급 명세서에 찍힌 숫자로만 보던 건보료였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자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매달 25만 원이 훌쩍 넘는 현실의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그는 처음으로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보험료가 또 오른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보도처럼 의료수가가 오르면 병원에 갈 때마다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 역시 함께 오른다는 사실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가던 동네 의원 진료비마저 부담스러워지는 날이 올까 봐 덜컥 겁이 납니다. 보험료와 병원비 피할 수 없는 이중고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심정이 드실 것 같나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구조적인 딜레마와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진료비가 이렇게 급증한 원인 중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보장성 강화 정책 때문입니다. 과거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노인 임플란트 비용을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는 등 혜택의 폭을 넓힌 것이 진료비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한 정책이 이제는 재정 압박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이 아이러니. 결국 우리는 넓은 보장과 낮은 보험료라는 함께 가기 어려운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혜택이 늘어날수록 누군가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그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거대한 파도를 멈출 수는 없어도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튼튼한 독과 방향키를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첫걸음은 적을 정확히 아는 것, 즉, 내 건강보험료가 대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정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크게 소득과 재산,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막연히 많이 나온다고 불평하기보다 지금 당장 내 보험료가 어떤 항목 때문에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이 끝나면 포털 사이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해 들어가 보십시오. 그곳에 있는 4대 사회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내 정보를 넣고 직접 모의 계산을 해보세요. 내 보험료의 민낯을 마주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보험료 구조를 알았다면 합법적으로 부담을 줄일 방법도 보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은퇴 후 소득이 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것입니다. 물론 해가 갈수록 소득과 재산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있어 모두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할 필수 체크 포인트입니다. 또한 내 은퇴 후 소득의 종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전체 금액의 50%만 반영됩니다. 반면 이자나 배당, 사업소득은 100%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는 내가 은퇴 후 소득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매달 내는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방법들보다 더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비책이 있습니다. 바로 병원을 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결국 가장 강력한 통제권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이 의료비 지출 증가라면 내가 내 몸을 지켜 건강하게 사는 것이 나와 우리 사회 전체의 부담을 더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매일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더 도는 그 발걸음이 식사 때 짜고 매운 국물 대신 건더기를 먼저 먹는 그 작은 습관이 내 노후 의료비 통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자물쇠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지출인 비급여에 대한 준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543만 원에는 이 비급여 항목이 쏙 빠져 있습니다. 은퇴 후 애써 모은 목돈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이 비급여 치료비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실손보험의 보장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증권을 꺼내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 인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노인 진료비 60조 원 시대는 이미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히 불안해하고 불평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당장 내 보험료 내역을 확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건강 습관을 시작하고 미래의 의료비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며 걱정하는 수동적인 관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주인공이 될 것인가? 그 선택은 오늘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